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이 40만 원일 때부터 모았대요.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탐욕? 행복?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돈은 유형화된 자유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 도도한 서재는 경제, 그중에서도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부동산 다 오르면서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인 쪽은 좀 밀렸었는데 다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하는 분들은 또 그것만 하는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만 보면 딱 정리가 되게끔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코인? 도박 아니야? 내재 가치가 없어. 결국 폭탄 돌리기야. 이렇게 하면서 아예 사본 적도 없고 외면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반대로 또 코인에만 매달리는 분들,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어떤 수익률이나 어떤 코인이 대박이 나냐, 그런 예측 같은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트에 파란불 또 빨간불만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은 쓰레기인가를 묻고 있을 때, 월가, 워싱턴, 그리고 베이징의 거인들은 돈의 정의 자체를 송두리째 다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돈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이거 하나 읽으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CBDC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뒤처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뭔가는 해야지.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기필코 읽어야 되고요. 또 끄트머리 가서는 야,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자인 이선민 작가는 2017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구른 야전 사령관이고요. 이 디지털 화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통찰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총성 없는 디지털 화폐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알던 돈의 형태, 돈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돈의 대폭발 영상을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헬리콥터처럼 막 뿌렸잖아요. 또 지금도 한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동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대한민국의 GDP도 달러로 환산을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후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자산 가격은 폭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을 쥐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좀 쉽고 인사이트로 씹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라고 폄하를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비트코인의 탄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행을 믿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은행의 금고와 장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화폐 정책은 중앙 집중형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팬데믹 때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믿었던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 정책들을요. 지금 한국도 일부 빚을 갚으면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은행이나 정부가 없어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 답이 바로 탈중앙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야, 그거 요즘에 해킹 많이 한다던데 해킹을 해서 장부 조작하면 끝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거래소를 해킹하는 건 가능하지만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의 장부를 조작하려면 1시간에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억 원 이상의 막대한 전기료와 장비 비용이 듭니다. 해킹에서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훨씬 큰 구조, 즉 수학적으로 무결성이 검
검증된 장부라는 뜻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단순한 어떤 코드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산으로 인정받는, 나아가서 종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의 토대가 되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태세를 전환한 게 주목할 만한데요. 왜냐,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라는 위기감 덕분입니다. 정부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생긴 게 비트코인인데요. 지금은 재밌는 것이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사기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인데 취임 전후로 180도 태세를 전환했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금처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범죄 수사 등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경매로 팔아서 국고로 환수했겠지만 이제는 그 비트코인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꽉 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단순히 돈이 되고 투자 수단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데요. 트럼프 주변에는 데이비드 섹스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거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폭격했을 때 팔란티어를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세력들이 트럼프에게 조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여기고 허황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장악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앙화를 꿈꾸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디지털 골드로 역할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떠오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비트코인이 40만 원일 때부터 모았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10개를 선물로 줬대. 그런 분인데 부동산도 사지 않고 정말 비트코인으로 많은 부를 창출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스빈 큐레이션에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사양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해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왜 달러를 싫어할까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그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달러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꿈꾸면서 시작된 화폐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읽다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그 역할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제국,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디지털 골드로 바뀌고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좀 주춤했죠. 많은 돈들이 주식 같은 그 실물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금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미국이 비축한다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실물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주춤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준안전자산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이선민 작가가 비트코인은 아직 완벽한 안전자산은 아니며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사춘기 소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짜 금은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돈은 무조건 금으로 몰려가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태어난 지가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최근의 움직임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이 마를 때면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팔고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면요. 즉 돈의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국면에서는 금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지금의 주춤함은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성장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달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원래는 금 본위제였잖아요. 화폐가. 금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바로 달러로 넘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성장통이 있었을 건데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성장통이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할 때 한번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순히 투자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AI, 빅테크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사고 구조와 생활 방식은 다 디지털 안으로 들어갔는데 돈을 쓰는 방식만 기존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이제는 금에 연동돼서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 이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가 하나 나와요. 각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 각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함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인 약 2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 다음입니다. 19만 개. 지금은 비트코인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2위고요. 영국이 그 다음인데 재미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헛발질을 치고 있는데 독일 정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전량 매도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보유량이 0이 됐습니다. 왜냐? 독일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범죄 수익은 현금화해서 국고에 넣는다라는 원칙 때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팔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성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흥미로운 게 엘살바도르 같은 예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북한은 해킹을 통해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탄이 대박입니다. 부탄을 산속의 디지털 광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부탄하면 행복지수 1위라는 그게 떠오르잖아요. 가진 게 많은 건 아니지만 현재 만족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국왕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히말라야에 풍부한 수자원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렸어요. 그 수익으로 공무원 월급을 2배로 올려줬습니다. 재밌는 게 국민의 91%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탄은 빈국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난 사례입니다. 북한의 생존법도 눈에 띄는데요. 해킹은 우리의 힘. 북한한테요. 비트코인은 전략 비축 전략 자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경제 제재로 달러를 벌 길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해킹 부대를 양성을 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해킹으로 15억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무기와 미사일을 무슨 돈으로 할까? 그 개발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북한에게 코인은 금융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 무기 중의 일종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괴라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써야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쓸 현금은 뭘로 써야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전통은행 송금이 마차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전투기다. 자,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마차를 타시겠어요? 전투기를 타시겠어요? 기존 은행 송금을 볼게요.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을 때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또 주말에는 쉬기도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전송 속도가 1초,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화폐가 많이 유통되는 순서대로 딱 나라를 줄을 세웠을 때 GDP 기준으로 50위권 국가가 쓰는 화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패권의 역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코인이 달러를 구원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뜨면 달러는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위상 그리고 미국의 위상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푼다고 할 때 우리는 종이로 찍어서 푸는 걸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푸는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특히 국채를 많이 내다 팔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사주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미국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세주처럼 등판한 게 새로운 큰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테더나 서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코인을 1달러에 고정시켜놔요. 이걸 패깅이라고 하는데요. 그 코인을 1달러에 고정하기 위해서 코인을 찍어낸 만큼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서 자기들이 쟁여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막 팔아치워요.
그러면 달러 위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민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이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수록 미국 정부의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두둑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 패권의 큰 그림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좀 어렵잖아요. 두 거인, 테더와 서클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테더는 USDT라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야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규모가 얼만큼 성장했냐면 모건 스탠리나 마스터카드와 맞먹는 규모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서 테더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요. 유동성이 풍부한데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클은 USDC, 미국의 모범생 같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건 굉장히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투명성을 무기로 해서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코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재 국가에서 서클을 갖고 있다. 그 계좌를 동결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서 테더든 서클이든 둘 다 미국 국채 시장의 거대한 고래라는 점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앞으로 돈은 다 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사라지고 전기, 에너지가 곧 돈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닌데요. 우리가 AI 시대에도 왜 기존의 형태대로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책을 보면요. 결제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미래에 AI 비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저작권료로 1원을 내야 한다고 칩시다. 이걸 1원을 신용카드로 긁을 수 있을까요? 수수료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0.1원 단위의 초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하거든요. 이 디지털 경제는 그동안 우리가 구독을 했잖아요. 구독을 해서 무제한으로 누렸던 서비스들을 이제는 쓴 만큼 내는 페이퍼 유주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통화하는 만큼 요금이 나와서 문자도 다 붙였었어요. 띄어쓰기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보통은 무제한 요금에 가입을 해서 마음껏 쓰잖아요. 근데 그것의 단점은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단위이기 때문에 1센트보다 더 작은 0.0001 단위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디지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요만큼만 인용했어. 그러면 그 줄 단위, 단어 단위로 구독료를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 AI를 활용한 것들이 수치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그동안 종이 돈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돈과 다른 형태의 지불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채굴 하는 것, 발행하는 것들은 결국 전기를 디지털 자산으로 치환하는 행위입니다. 어디서 전기를 싸게 만드느냐가 곧 돈을 찍어내는 능력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제가 사실 한 달 전쯤에 많은 전기 관련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아니고 저는 미국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는 돈을 중앙은행이 찍어낸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상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AI, 빅테크, 로봇 모든 것들이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화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해에 남는 잉여 전력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탄처럼 국가 차원에서 채굴이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가장 정치적인 주제인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도 원화를 코인으로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CBDC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투자의 대상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결제수단, 정치적인 통제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CBDC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감시가 필수적이고 탈달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전시에서 시민들에게 복권처럼 이 돈을 디지털 형태로 뿌리기도 하고요.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써보게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시범적으로 외국인에게 쓰도록 했었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달러예요. 달러망, 스위프트를 안 거치고 무역을 하고 싶은 거죠. 친중 국가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처럼 자신들과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같은 나라의 라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서 달러를 벗어나서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더 그 파워는 커지잖아요. 이때 이런 CBDC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저는 눈에 갔는데 감시입니다. 인민들이 CBDC를 쓴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지 100%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돈에는 정보가 들어갈 수 없죠. 그냥 단위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CBDC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밍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이 CBDC는 그동안 달 수 없었던 돈에 꼬리표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CBDC의 본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동안은 돈처럼 입금이 되거나 쿠폰 형태로 줬잖아요. 이게 CBDC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일주일 안에 안 쓰면 사라진다는 소비를 강제하는 기한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이번 달에는 고기를 못 삽니다. 라는 생활 통제 코드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현금을 쓰면 익명성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익명성의 자유는 CBDC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BDC 도입이 좀 무서워요. 내가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신용카드를 쓰면 어디다 얼만큼 썼는지 돈 세탁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돈 세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프라이버시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CBDC라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정보든 심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 돈을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의 자유가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컨트롤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방식대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거고요. 중국은 이런 형태로 또 통제사회로서의 어떤 돈의 위력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읽고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CBDC까지 길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권의 순환인데요. 달러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 를 찾을 것이고요.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달러의 금융 패권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인사이트인데요. 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사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확신을 하게 됐어요.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관련 자산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이 세 개의 부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생존법인데요. 저는 정치인분들이 꼭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화는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부국도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심을 잡으려고 과세를 조절하거나 강제하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금융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속에 있는 해법들이 좀 있는데 제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형태든 스테이블 코인 형태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결과를 그렇게 밝게는 보지 않아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원화가 얼마나 약체인지 최근에 우리 환율 사태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국경을 넘어서 가상현실과 실존 사회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틈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돈만 아니면 경제 정책만 예전과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요, 나쁘게 얘기하면 탐욕의 상징 같기도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자유가 어떤 형체화된 거가 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돈이 없으면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인류는 지금 역대급 돈의 대폭발 시대를 살면서 바꿔 얘기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자유를 쓰레기처럼 찍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돈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탐욕? 행복?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돈은 유형화된 자유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돈을 쓰레기처럼 찍어냈다.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자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은 어떻습니까?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그 귀한 자유, 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무제한으로 돈을 복사해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쓰레기처럼 흔하게 만들어버린 대가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친 듯이 환율이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월급, 근로소득은 몰락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인류에게 청구된 계산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돈의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 달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은 종이 돈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하고요. 인류가 다시금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그릇, 도구입니다. 우리가 알던 돈은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또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돈의 변화, 돈의 파도 앞에서 눈을 부릅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도도한 서재에서 추천한 책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였습니다.